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놀랍습니다. 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한 달 동안 그래도 나쁘진 않았지만 이 상대적으로 뭔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글로벌 증시 한 주간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러시아 쪽이 조금 급락했고 예. 중국이 급등했죠. 그렇죠. 그 외의 국가들은 한 1% 내외 정도의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예. 역시 아쉬운 측면은 우리 주변의 주요 글로벌 주요 국가, 미국, 독일, 일본, 대만, 그렇죠. 인도 등이 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냥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예. 사상 최고치예요. 그 상황에서 1% 올라온 것과 우리가 1% 올라간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난주에 엔비디아 열풍 때문이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지난주 이슈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에서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 우리 의사록 공개 내용은 우리가 알던 정도였습니다. 연준 그렇죠. 위원들은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약간 느낌은 상반기에 금리 인하는 조금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예. 빨라도 한 6월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분위기가 현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표출이 돼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워낙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관련주들을 이끌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각각 221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을 한 4.6달러 정도 봤는데 5.1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고 전망까지 좋게 나오니까 엔비디아가 폭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는 한 이틀 정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7% 정도 빠졌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하루에 16% 폭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다 끌어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주간으로 보면 8% 정도의 급등세를 이어갔다. 엔비디아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 막 빠지기 때문에 실적 예. 발표의 어떤 수치에 따라서 등락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엔비디아 동무대가 아니었나. 좀 아쉬웠던 점은 테슬라가 주간으로 볼 때 4% 빠졌습니다. 그리고 관련주 전기차 리비안과 루시드 같은 경우도 뭐 수요 감소라든지 감원 소식 때문에 거의 폭락을 하는 전기차 쪽은 좀 안 좋았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 비하면 조금 초라한 게 맞습니다. 코스닥이 1% 올랐지만은 코스피가 한 주간 0.7% 상승했기 때문에 예. 주요국 중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었고 외국인이 2월 들어서만 무려 7조를 매수했습니다. 폭풍 매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매수세가 지난주 한 중반 이후부터 좀 주춤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되는 밸류 프로그램을 보고자 하는 심리가 외국인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2월에 7조, 1월에 3조에서 10조를 사놨는데 예. 밸류 프로그램 또 보니까 어이없이 나왔다. 외국인은 뭐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태세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는 이런 관망세가 좀 젖혔다. 그렇게 외국인들 좀 볼 수 있겠고 우리 국내 증시 섹터의 전반을 놓고 보면 섹터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현상들이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어떤 기대가 올라가는 이 종목 딱 지키는 그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는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강했었는데 예. 당연히 엔비디아 덕분에 반도체 관련주 나름 활발했고 또 우리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차익 매물은 나왔지만은 지난주에 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은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만 놓고 보면 우리만 또 재료 노출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목요일도 그렇죠. 약했고 특히 금요일은 목요일 미국 시장 나스닥이 3%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나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우리만 또 차익 매물이 나왔고 또 월요일 오늘 발표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또 두려움 혹시나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어이없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것은 좀 아쉬웠고 다만 풍선 효과 때문에 바이오주가 금요일은 좀 괜찮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대책, 이 기본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괜히 들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내용 기대해 보고요. 이번 주 어떤 일정들 예정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물가 지표 상당히 중요하죠. PC 네. 물가 지표 나오고요. 또 GDP 성장률도 공개되죠. 여기 기업 행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MWC,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도 있는데 어떤 내용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이슈와 이벤트가 거의 풍년이다. 진짜 중요한 게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월 말과 월 초면은 경제 지표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1월 PC 물가 지수가 있고 또 2월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또 각 미국의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 등등이 발표가 되는데 당연히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 ISM 제조업 지수도 뭐 A급 지표에 가깝지만은 특히나 미국 1월 PC 물가 지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최근에 CPI, PPI 지표 확인하셨겠지만은 예상보다 좀 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장이 좀 흔들리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런 물가 지표에 대한 지수 영향력이 약화되긴 했지만은 실적 발표가 끝난 시점에서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예. 몸이 약할 때 감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지금은 상승 동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PC 물가 지수는 조금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MWC 뭐 2024, 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주요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이 도래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MWC 2024 같은 경우는 뭐 오늘부터 시작되긴 하지만은 대충 분위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AI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을 것이고 화두가 될 것이다.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오죠. 그렇죠. 관련된 아마 방문 소식도 어느 회사에 가서 어떤 걸 논의하냐에 따라서 관련된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수급이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니 해도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발표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지난주에 오랜만에 가치주 위탁 운용사 선정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 소식이 거의 없었는데 보통 이제 운용사에게 반 주고 또 스스로 반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장주 쪽에 많이 치중했었는데 오랜만에 가치주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밸류 관련 좀 많이 샀잖아요. 과연 오늘 발표되는 내용들이 이런 행보에 걸맞는 수준이 나올지 이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국내 금융사와 현대차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배당 기준일이 이제 우리 월 12월 말이었는데 조금 밀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해서 이들 배당 기준일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니면 유지가 될 것인가도 예.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다수 연준 위원들 발언도 있고 MSCI 분기 리밸런싱도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될 기업 밸류 프로그램, 만약에 내용이 아쉬울 경우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시죠? 글로벌 증시가 지금 꽤 강하지 않습니까? 전체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진짜 보기 드물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우리 추세를 보더라도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뭐 우상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아마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월 들어서만 제가 7조 원의 매수세를 외국인이 기록을 했다고 했는데 매수한 종목들을 사실 놓고 보면 이건 대부분 다 느낌은 이거는 거의 우리 시장을 통으로 사고 있는데 대부분은 밸류 관련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정성에 있어서 의심이 간다 그러면은 아니, 외국인들하고 뭐 어디 봉입니까?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예. 10조 가까이를 뭐 삼성전자의 2조 2조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8조가 1월부터 들어왔는데 만약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과연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만약에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예. 이제 재료가 노출되니까 그렇죠. 한 달 전부터 올라온 폭을 생각하면 각 종목들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개인도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외국인 매수만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아까 배당 기산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통 이제 배당 기준일 그러면 12월 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12월 말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배당을 받고 그 이후는 배당락 때문에 이제 못 받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비합리적이죠. 배당을 얼마 하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정 전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이제 배당 기준일이 뒤로 다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금융사들이 대부분 다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가 D+2를 감안하면 오늘까지예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다른 금융주들도 이번 주에 많이 몰려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작년에 배당과 또 1, 4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더블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 이후의 수급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배당 낙일 이후로 매도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 뭐 중기적인 추세야 시장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단기로 볼 때 이번 주 같은 경우 섹터 간에 어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투자 전략도 잘 짜야 될 텐데 어느 쪽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전략이 굉장히 난감하죠. 우리 국내 시장이 글로벌 장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번 주에 난이도가 뭐 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이슈가 발표되기 때문에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시장의 메인이 어디냐를 놓고 보면 메인 섹터, 그건 반도체와 기업 밸류업이다.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쉽게도 지난주에 묘하게도 두 섹터 모두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미리 질이 겁먹고 다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 측면이 강했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두 개 섹터가 우리 메인 섹터라는 것은 여전하다. 특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 엔비디아 실적에서 한번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확인하는 한 주였고 예. 이번 주는 이 저PBR, 그다음에 주종 환원 정책과 관련된 밸류업 종목들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에서 우리는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확인했고 물론 좀 앞서갔던 종목들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은 미증시를 통해서 볼 때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 같은 경우는 여전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오늘도 많이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면 예. 저크버그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오기 때문에 또 누굴 만나네 뭐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 만나겠습니까? 핵심은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양대 축으로 최근에 볼 수 있는 한 달간 놓고 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 관련주가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저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주들 뭐 현대차도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40% 올라갔잖아요. 예. 현대차가 왜 올라왔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밸류업 대책 프로그램이 한 달 전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면 과연 현대차가 움직였을 것인가? 그럴 일이 없죠. 현대차의 가장 큰 문제는 다 좋은데 주가만 안 가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바닥에서 한 40%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금융주는 물론이고 뭐 지주사라든지 관련주들 그리고 또 뭐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퍼밸류보다도 PBR이 낮은 기업들 리스트가 막 돌면서 관련주들이 순환매로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노출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충분히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예. 다만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뭘로 둬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매수예요. 지금 그 이 밸류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주, 저 PBR 관련주를 이끌고 있는 수급 주체를 보면 정확하게 외국인입니다. 왜냐하면 2월 들어서 외국인이 7조 샀다고 했는데 기관들은 얼마 산지 아십니까? 1조를 샀어요. 샀네요, 그래도. 연기금도 입질을 예.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수준인데 입질을 했어요. 7조, 1조를 샀는데 딱 뭘 샀느냐를 놓고 보면 외국인은 랭킹 10 안에 있는 종목 뭘 많이 샀냐를 보면 SK 하이닉스를 빼고는 모두
이 밸류 관련주였어요. 대부분 다 정확하게 그쪽에 들어왔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 60%, 70% 정도 그쪽 종목이었고 예. 특히 외국인 쪽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번에 밸류 관련된 대책 발표된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느냐 매수가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하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저는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나올 건데 그때 예. 만약에 외국인 매수세가 관련주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마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용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배당을 받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 T+2 전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날짜가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많이 도래를 합니다. 그렇죠. 배당을 받으면 배당락을 맞아서 그 다음날부터 좀 매물이 나올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싫으면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아마 여러분의 취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중요한 것은 요 두 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크게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데요. 통칭해서 이번 이슈가 중장기로 볼 때는 우리 전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많이 어이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예. 근데 왜 저평가되어 있냐면 비정상적인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볼 때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물론 이거는 당연히 우리 정책 당국의 일관된 노력에 따랐을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일회성으로 그친다 그러면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죠. 자, 그 외에 이제 너무 반도체와 제가 저PBR 좀 말씀드렸는데 관련 다른 종목도 좋은 건 많습니다. 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에 수급법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방산 쪽이라든지 예.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하시겠지만은 재건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재건조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상단에 여러 지표도 최상단에 있는데 K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단에 놓여 있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아마존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자. 시장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고르게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